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 산타 랠리가 시원하게 막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막 5%, 10%씩 치고 나가는 시장들이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산타 랠리가 100% 온다라고 외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도 사실 산타 랠리가 왔어야 되는 구간, 뭐 23년도 말에도 사실 산타 랠리보다는 약간 쉬어가고 이후로 1월 달 넘어서 상승이 나왔었고, 이후로 24년도 같은 경우도 막상 우리가 기대하던 산타 랠리 시기에는 증시가 그냥 하락하거나 횡보 구간으로 진입하다가 결국 1월 지나서 소폭 상승이 나왔던 것을 보자면은 지금도 산타 랠리 구간이라고 해서 당장 막 내일부터 막 안 쉬고 치고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횡보가 더 이루어지다가 결국 1월 달 이후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다음 주부터 산타랠리니까 산타랠리 100% 출연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막 어디 가고 합니다 하는 거는 아직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 시간 봉으로 SPY를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면은, 자, SPY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 금요일에 장 초반 이 갭을 돌파하면서 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점 상승 마감은 했고요. 지금 이걸 하나의 우리가 쐐기형 패턴으로 보고 진행을 하자면은 한 번 더 들어 올리더라도 이 상승은 어디에 제한되냐면은 결국 이 상승 추세 상단에 걸려서 제한될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출현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해당 갭을 메꾸는 하락, 아니면은 해당 갭을 메꾸면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위아래 딱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딱 가둬놓고 여기서 위아래 흔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증시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자, 최소한 69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를 돌파해줘야지만 증시가 무난하게 5%에서 10%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여기서 700포인트를 돌파할 경우 직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삼각 수렴 구간을 통해서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통했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꽤나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근데 반대로 지금 더블탑 패턴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 번의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밀리는 구간에서 하나의 삼각 수렴 구간에서 추세 하단을 이탈할 경우 결국 24년도 4월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추세를 모두 이탈해 버리면서 강한 조정이 마이너스 5%, 10% 이상 지수 기준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막 올라갑니다, 뭐 갑니다 하면서 상승을 외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증시를 관망하거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구간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12월에서 1월 사이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구간에서도 열심히 흔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매수에 넣었던 사람들이 결국 1월, 2월, 3월 결국 피눈물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잡는 것보다 실제로 이때도 우리가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했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났으면은 이때도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었던 삼각 수렴 구간 내에서 수렴 하단이 이탈했을 때 강하게 빠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구간도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캔들이 50일 선을 이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전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증시를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무조건 막 빠진다, 무조건 오른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열려 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때는 비중을 축소하다가 저항권 돌파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넣는 이런 매매법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US 100이고요. 15분 기준으로 보자면은 좀 더 재밌는 패턴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세 번 만들어 놓고 끝났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본장에서 금요일 본장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보다는 단기적으로 수렴 주고서 밑으로 떨궈버릴 거야라는 이런, 예, 모습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밀어낼까?'라고 좀 보일 수 있는, 예, 구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15 분짜리는 단기봉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럴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뭐 밀어내도 마이너스 0.5% 정도는 하락이 열려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네, 좀 유추할 수도 있다. 예.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증시는 방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다시 한 번 더 14까지 내려오면서 예, 확실히 예, 좀 안정적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위에 17.5불에서 19불 사이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항상 증시를 보면서도 꼭 기억하시면서 빅스도 같이 한 번씩 증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우리가 그 BOJ 일본에서 결국 금리를 인상하면서 결국 이게 엔달러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엔화가 약세 패턴으로 진입을 했는데 예, 사실 금요일에 지금 이런 무빙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슈가 끝난 것은 사실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자 직전 지금 여기 일봉으로 보자면은 과거에 자 24년 7월 달에도 그랬고 그리고 25년 1월 달에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추세를 이탈하고 밑으로 빠질 때 정말 증시도 같이 공통적으로 과하게 하락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올라갈 때 증시도 따라서 상승을 하겠지만 실제로 추세를 깨고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비중을 축소하고 도망쳐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나오진 않겠지만 결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추세가 올라갔다가 결국 깨지는 이 올라갔다가 결국 이렇게 깨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증시를 많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개별 종목들로 진행하자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좋은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장기 평균 448일선 지지받으면서 V자 반등 나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추세 하단을 다시 한번 더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 위에 지금 이 위에 이 개파락 나왔던 구간 있잖아요. 이 개파락을 어느 정도는 메꾸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갭을 띄우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4시간 봉 확대, 1시간 봉 확대해서 보자면은 자 오라클 같은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하락이 출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아래로 하락이 나오진 않고 여기서 횡보 나온 다음에 이후로 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꾸는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220불까지는 좀 무난하게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라클이 마지막으로 185불을 이탈할 경우에는 밑에 G라인이 없고 150불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날 좀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결국 180불까지 올라오면서 비각 추세를 다시 한번 더 지지받는 구간으로서 왔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W자 파동으로 이렇게 쌍바닥 G라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직전에 모두 다 G라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라인을 받고 V자가 반등이 나와서 한 번 더 밀려주더라도 좋은 G라인 매수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G라인 타점을 받고 나면은 엔비디아도 반등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조심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연말에 결국 연말이 가면 갈수록 중소형주보다는 엔비디아, 메타 등 이런 좀 반도체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빅테크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 190불에서 200불대 갭 하락을 뛰어넘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갈지도 일단 좀 봐야 돼요. 이 갭을 메꾸고 올라온 다음에 뒤로 와장창 무너뜨릴지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향후 확 무너뜨린 다음에 나중에 이 갭을 메꾸러 갈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나중에 이 갭을 메꾸는 반등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보유자들 분들 중에 위에 좀 물려 계시는 분들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말고 이거 결국 내 평단은 나중엔 와줄 수 있겠구나. 라고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와요,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 예를 들어서 진짜 좀 한참 빠지고 나서 올 수 있는 구간들일 수 있고 뭐 당장 오지 않더라도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해당 갭을 메꾸는 반등은 충분히 출현한다. 저는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갭 정도는 메꾸고 나서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네. 자, XXX고요. XXX도 전날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로 나왔고요. 본인의 저항선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 나오면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는 건 확률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이 종목 역시도 최소한
300불 위로 돌파가 나와줘야 이 뭐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전고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XXL 기준에서는 이 43불을 돌파해 줘야지 전고점 50불까지 한 48불에서 50불까지 열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48불을 돌파해야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48불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쭉 빠지면서 30불대 초반에 G라인 재매수사점을 다시 한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높은 확률로 대략 30불대, 20불대 후반에 도달한다면은 예, 강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목표가 40불대 중반까지는 꼭 열어놔야 된다. 여기는 정말 좋은 강한 지라인 매수 타점이다라고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XXS입니다. 자,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자, V자 반등에 성공할 경우 이 종목은 여기서 매수 타점이 한번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매수 타점 나오지 않아 버리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실제로 대략 한 3.3불? 네, 3.3불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후로 네, 재차 상승은 직전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네, XXS 보면서 3.3불 돌파가 나오면은 좀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는 시간 네,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와 현재 구간에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 안 돼요. 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88K보다는 이 90K를 돌파하고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90K를 치고 올려줘야지 하락주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위에 상승이 강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유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이 돌파가 나오면은 상승을 강하게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이 상승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막 120K, 130K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100K까지 가요. 한 96K에서 100K 사이 보거든요. 한 98K 그러니까 이 구름대 상단 이상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장기 평선 상단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다음에 다음에 빠질 때에는 저는 여기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80K를 이탈하면서 정말 강하게 밀어내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밀어내면서 정말 강한 하락이 70K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70K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증시도 결국 공통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뭐 나스닥이 오늘 내일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뭐 1월달, 2월달 중으로 강한 폭락, 즉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언급드리고 있는 엔비디아 120불까지 내려오는 이 하락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엔비디아 120불 하락은 엔비디아 160불 이탈할 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엔비디아가 정말 120불 때 왔을 때에는 아 이거 그때 25년도 12월에 고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하락이 강하게 내려왔구나. 비트코인 뭐 60K 초반까지 내려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과거에 고번이가 모든 하락들 24년도 12월에도 하락 강하게 얘기했었고 이때 7월 달에도 24년도 6월 7월에도 강하게 하락 얘기하더니 지금도 슬슬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막 엔비디아 250불, 300불 가져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200불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중 축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댓글 보면은 네, 좀 날리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하락뷰만 내쳐도 네, 많은 분들이 네, 뭐야 안 떨어지는데 뭐야 이런 식의 좀 예, 댓글들이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승하는 뷰 얘기를 하면은 왜 하락뷰 안 봐줘? 하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좀 재밌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락뷰를 보면은 왜 상승뷰 안 보냐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락뷰를 보면 왜 또 상승뷰를 안 보냐 아무튼 네. 그래서 자 스트래티지를 한번 보자면은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분홍색 구간에서 G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90K를 돌파해야 스트래티지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스트래티지도 그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비트코인이 90K를 돌파하고 스트래티지도 좀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희망이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10.5불대를 좀 돌파를 해주면은 돼요. 비트코인 90K 돌파하면은 스트래티지는 다이렉트로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16.5불 이탈 전까지는 좀 이끌고 가면서 실제로 이것도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목표가 25불, 26불 열려 있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MCTU
기준에서는 아직도 15불, 16불대 위에 목표가 열려 있어요. 아직 근데 이거 MSTZ를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주식이라는 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월요일 시장에서 85K를 이탈해 버리면 코인 관련주들은 모두 매도를 치고 가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100K 올라가고 나서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70K 줘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70K 지지받고 나서 100K를 줘버릴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당연히 MSTG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간 다음에 빠진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MSTG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눈에 계속 뭐랄까 하락표가 보이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이더리움이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 번의 쌍바닥 지라인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은 강하게 3.6K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ETH 기준에서는 자, 최소한 이 종목이 85불까지도 열려져 있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바닥이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 15% 올랐을 때 '아 못 사서 아쉬워.'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뭐 58불 돌파하거나 하면은 매수타점 잡고 추가적으로 막 80불, 85불 목표가 열어 놓고 대응해도 된다라는 거죠.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이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필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뭐 리게티 컴퓨팅, 디에이브 퀀텀 모두 아직 추세를 강하게 전환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실스크 같은 경우도 추세 하단을 지지받았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이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탈하지 않고 4.4불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회복해 준다면은 이거 최소한 다시 한 번 더 5불대 중반까지는 열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지지 라인에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A 보콘턴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G라인 구간이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48불 위로 지금 상승을 했지만 아직 캔들이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온큐는 이 50불을 위로 다시 한 번 더 올려줘야 추세를 상승으로 놓고 갈 수 있어요. 네. 일단 기간적으로는 12월 30일까지는 좀 횡보가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후로는 치고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치고 올라가면 좀 답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무조건 50불 돌파를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아이온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반등은 나왔지만 이 반등이 무조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의 상승이 열려 있어야 된다. 지금 최소 4, 5거래 정도 횡보가 나오면서 G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어서 아이온큐 45불 G라인을 보자. 이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게티 컴퓨팅. 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22불대를 지금 이탈한다면은 결국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고 22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아직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리게이트 컴퓨팅이 24불을 돌파하면은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리게이트 컴퓨팅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어도 매수 타점이 강하게 나오고 이후로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30불에서 33불대 반등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22불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점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디에이브 퀀텀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는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거든요. 차트가 제일 괜찮은 종목이긴 해서 지금 구간 하나의 U자 만들고 하나의 지금 컵앤 핸들 패턴으로 넘어간다면은 실제로 30불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어서 이 종목 26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0불까지 왔거든요. 네, 좀 대단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갭을 메꾸는 200불까지는 나올 거예요. 이 200불.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200불은 무조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불을 돌파할 때 이후로 더 치고 올라갈지 못할지는 이후로 200불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불을 돌파하면은 더 치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200불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더블탑 패턴 유의해야 되고 이 더블탑 패턴이 나왔을 때 밑으로 빠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펠러다인입니다. 펠러다인이 어제 3%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좀 돌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펠러다인은 월요일 시장에서 큰 리스크가 없으면은 매수 타점이 나와요. 4.5불 돌파하면 해도 되고 현재가 매수를 해도 되고 목표가는 대략 5불에서 6불 사이까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펠러다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좀 강하게 열린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펠러다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좋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펠러다인 좋은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진행드리면서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100불대 이 개파란 구간을 메꾸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서 100불까지는 끌고 올라가시는 코어이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 종목들은 멤버십 통해서 분석드리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일단 지랄 매수 타점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 구간을 돌파할지 여부를 봐야 되고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때에는 공통적으로 전체 증시의 하락이 조정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엄청 주의하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QQQ 기준에서도 지금 마지막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꼭 보면서 이 삼각 수렴 내에서 결국 수렴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 정말 비중을 강하게 축소해야 되는 것은 QQQ 기준으로 605불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605불대를 이탈하고 빠질 때는 SQQQ 그러니까 인버스 3배 QQQ로 SQQQ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